산초나무와 초피나무 향기 속에 숨은 비밀. 여러분, 추어탕을 드실 때 향긋한 가루를 넣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산초라고 하고 어떤 분은 초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를 같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숲에서 만나보면 두 나무는 분명히 다른 나무입니다. 오늘은 숲에서 가장 헷갈리는 나무 가운데 하나인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는 모두 운양과에 속하는 낙엽성 나무입니다. 잎이나 열매를 손으로 비비면 독특한 향이 나는데 예로부터 향신료와 약재로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먼저 학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초나무의 학명은 잔톡실럼, 스키니폴리움이라고 읽습니다. 초피나무의 학명은 잔톡실럼, 피페리툼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잔톡실럼은 노란색을 뜻하는 잔토스와 나무를 뜻하는 크실론이 합쳐져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나무나 뿌리를 잘라보면 노란빛이 도는 경우가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초피나무의 종명인 피페리툼은 후추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초피나무를 어떤 분은 볼 게 없다고 제펜 페퍼, 즉 아시아의 후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숲에서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시입니다. 산초나무는 가시가 줄기 하나씩 어긋나게 달립니다. 반면 초피나무는 가시가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듯 달립니다. 특히 초피나무의 가시는 턱잎이 변한 것으로 끝이 약간 아래로 굽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숲길에서 가지만 살펴보아도 상당 부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도 다릅니다. 초피나무는 봄이 무르익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황록색 꽃을 피웁니다. 반면 산초나무는 늦여름인 8월에서 9월이 되어야 연한 녹색 꽃을 피웁니다. 따라서 한여름이 지나 꽃이 피었다면 산초나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잎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산초나무는 하나의 잎에 작은 잎이 13개에서 많게는 21개까지 달려 있습니다. 작은 잎은 좁고 길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어 전체적으로 풍성해 보입니다. 반면 초피나무는 작은 잎이 보통 9개에서 10개 정도 달립니다. 모양도 비교적 넓은 달걀형이며 가운데 잎축의 날개처럼 넓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숲 해설가들은 흔히 이렇게 기억합니다. 가지가 마주나면 초피, 어긋나면 산초. 잎축에 날개가 있으면 초피, 없으면 산초. 가을이 되면 두 나무 모두 붉은 열매가 익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씨앗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작은 보석 상자 속에 검은 구슬을 담아 놓은 듯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추어탕에 넣는 것은 산초일까요? 초피일까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통적으로는 초피가루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피 열매 껍질을 말려 만든 가루는 강한 향과 얼얼한 맛을 가지고 있어 미꾸라지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추어탕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반면 산초는 향이 조금 더 부드럽고 상쾌하여 어죽이나 각종 음식의 향신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추어탕에는 초피, 어죽에는 산초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초피를 산초라고 부르는 곳도 많아 지금도 이 이름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숲은 자세히 볼수록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보이던 나무도 가시 하나, 잎 하나, 꽃이 피는 계절 하나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름과 사연을 가진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다음에 산길을 걸으시다가 산초나무나 초피나무를 만나신다면 가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가지가 어긋나면 산초, 가지가 마주나면 초피, 그리고 잎을 살짝 비벼 향을 맡아보십시오.
그 향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음식 문화와 생활의 지혜, 그리고 숲이 품고 있는 오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녁 추어탕 한 그릇을 드시게 된다면 그 향이 산초인지 초피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숲은 우리 밥상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